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처럼 트레이딩을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상승장 때는 초보자분들도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찾아오면 그런 이들도 결국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으며 자신이 오만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약세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 같은 시장이 트레이딩을 배우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방대한 기법과 리소스가 존재하며 트레이더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실력자로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충분한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보자를 위한 10가지 트레이딩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라고도 하죠. 어떤 유형의 트레이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스윙 트레이더, 차익거래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 펀더멘털 트레이더, 스캘핑 트레이더, 포지션 트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음 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12시간을 빡빡하게 보내고 퇴근했는데 집에는 5명의 아이들과 개 1마리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스캘핑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처음 시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도하는 트레이딩 기법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트레이딩 종류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수행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성향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별하고는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만 얕게 공부하고 수시로 방식을 바꾸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는 트레이딩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을 삭제시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째 팁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현란한 차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트레이더들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생존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는 능력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레이더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지루하고 나분한 일일 수 있지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단일 거래에서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는 돈과 잠재적인 상승 정도와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위험한 노출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트레이더는 단일 거래당 계정의 1%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도로 위험 노출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비숙련자들은 단일 거래의 계정의 100%를 위험에 빠뜨리곤 하죠. 이것이 트레이더와 도박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3번째 팁은 1년의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트레이더는 모두 자신만의 정립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딩은 절대로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수하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이 또한 자신의 트레이딩 기법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정립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규칙을 세워나가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다면 모의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으며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첫째, 스탑로스를 사용하세요. 둘째, 단일 거래량 위험을 1%로 설정하세요. 셋째, 5번 연속으로 실패했다면 24시간 이상 휴식하세요. 넷째, 트레이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외에도 많지만 자신에게 맞는 규칙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두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감정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것 이외에도 트레이딩 규칙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딩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원칙과 규칙하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승률과 그에 따른 수익률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일단 확보되면 자신의 승률 또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금의 수정을 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조금씩 더 나은 방식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트레이더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기분 따라 막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 어떤 트레이딩 기법도 100% 승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0%를 조금 넘는 승률만 갖추고 있어도 승리했을 시의 수익이 실패했을 시의 손실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복리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트레이더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방식 저 방식을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법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레이더로서의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감정에 휘둘리다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네 번째 팁은 거래일지 작성입니다. 일지를 사용하는 것은 트레이딩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일지 작성은 일련의 규칙을 가지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작업이 아닐 뿐더러 매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가 되었든 혹은 우리 비투모 공식 카페가 되었든 일지 기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면 축적된 기록을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거래 방식이 생각보다 좋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체감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 등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팩트를 기반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팁들이 결국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마땅히 매매일지를 쓸 곳이 없다면 우리 공식 카페 있죠? 비투모. 여기 오셔서 매매일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비투모 매매일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모장처럼 계속 쓰셔서 어떤 날은 수익을 줬는데 어떤 날은 손실을 줬다. 그 이유도 함께 분석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 상태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본금의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청산 가격을 제공합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레버리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중앙화된 한 곳의 거래소에 너무 많은 자본을 보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1억 원의 트레이딩 자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 전부를 한 거래소에 넣고 레버리지 없이 거래하기보다는 1,000만 원만 거래소에 넣고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한 거래소에 너무 많은 자본을 보관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FTX 사태를 통해 이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버리지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트레이더들에게는 현물 거래가 적절합니다. 하방 베팅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레버리지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규칙만 지켜도 한순간에 거래 계정이 폭파되는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자, 녹화 도중에 위믹스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스의 위믹스 거래 지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이 첫 심의에서 판결이 유예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열고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거래 지원 종료를 유예하고 유의 종목 지정 상태를 유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오늘 5일까지 거래 지원과 관련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유통령 위반 사실과 이유가 소명됐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믹스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뉴스로 인한 순간적인 반작용이지만 위믹스의 상패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위믹스의 가치는 어디로든 크게 튈 수 있으니 이런 형태의 트레이딩에 숙련된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더 진행 중입니다. BNB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앵커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앵커 측에서는 해킹된 토큰의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소와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자는 약 500만 달러 상당의 USD 코인을 얻기 위해 위니스왑, 토니더 캐시 및 다양한 브릿지를 사용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난독화했습니다. 해킹 이슈로 인해 앵커는 최대 10% 정도까지 하락하고는 일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니 현물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비중 축소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트레이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계속해서 두고두고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돈팸들에게만 5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은 미리 해두세요. 잔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투자시장은 결국 소수의 준비된 이들이 다수의 미숙한 이들의 돈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돈패밀리 여러분들께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